안녕하세요.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주가 또 이렇게 흘렀네요. 어, 저희들은 한 주 동안에 이제 GS라는 회사가 급등을 해가지고 44% 정도의 그런 수익을 내고 종목을 하나 팔았습니다. 이제 하나 팔고 이제 또 다른 종목을 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분산 투자를 다양하게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사가지고 해 놓으신다면은 좀 이렇게 재미도 있고 자산이 좀 이렇게 증식도 되고 내가 어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이 하나씩 생길 겁니다. 제가 한 주 동안의 동향을 보면은 시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개인들의 그 심리적인 그런 지수, 개별 종목들의 그런 반응은 사실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결국 그 시장의 중심은 뭐였느냐?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였고 삼성전자가 더 이상 이제 좀 떨어지지 않죠. 제가 늘 삼성전자를 7만원대, 물론 5만원대도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6만원도 그렇고요. 7만원대에서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한 8만원입니다. 8만원. 네, 8만원 정도 딱 됐네요. 8만원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결국 밸류업의 중심은 이쪽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슈퍼 개미들은 막상 삼성전자를 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은 어떤 그 삼성전자를 사지 않고 다른 종목으로 지수보다 그 업사이드 된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런 종목들 이제 투자를 하고 수익률도 지수보다는 훨씬 뛰어난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세터는 지금까지는 이제 반도체가 계속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선두로 치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특히 한미 반도체 그 상승력이 굉장히 놀라웠죠. 거기에서 같은 반도체에서 특히 이제 파운드리 쪽은 좀 이렇게 부족했었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파운드리 쪽, DB 화이텍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이렇게 상승이 좀 잘 나왔었고요. 다음에는 어떤 게 흘러갈 것인가? 그 전에 앞서 반도체는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의 상승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반도체를 좀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제가 원래 좀 일찍 빠져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왔다 싶으면은 좀 이렇게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뭐 분할 매도도 있고, 저희가 또 반도체를 한 종목만 사는 게 아니라 또 여러 종목을 사놨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매도를 했었거든요. 음식료주들도 저희들은 또 매도를 이것저것 막 했었죠. 해태제과라든지, 해태제과 식품, 크라운제과, 그리고 뭐 농심이라든지, 동원, F&B는 좀 비중 줄였었고요. 그 다음에 빙그레도 뭐 다 팔았고요. 대상도 다 팔았습니다. 삼양식품은 이미 좀 오래전에 팔았어요. 네, 팔았는데도 2배, 3배 이렇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롯데웰푸드도 제가 이제, 좀 비중을 확 줄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샘표식품도 들고 있으신 분들 좀 비중 줄이라 그랬고, 풀무원도 다 팔았고요. 이렇게 저는 이제 어떤 한 섹터를 보면은 좋은 기업들을 하나만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여러 개 이렇게 좀 박스켓으로 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었고, 그렇다면은 반도체가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적인 상승 랠리는 제가 보니까 있다. 그 확률은 80% 이상 저는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도체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좀 떨어지잖아요. 특히 뭐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HBM부터 시작해가지고 AI라든지 AI 인공지능이 반도체에도 접목을 해가지고 그런 종목들은 이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종목들 이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엄청난 큰 리스크를 가지고 그 성장이 무너져 버리면은 주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었고, 바로 다음 사이클은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이클인데 오지는 않았어요. 바로 제약주입니다. 제약주. 여러분들이 제약주를 보실 때는 물론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소형 종목들도 있겠지만
물론 소형 종목들 중에서 제약주를 보면은 좀 좋은 회사가 있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아마추어 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좀 큰 회사들이 있죠. 뭔가 그 리스크 요인이 좀 있는 시장에서 어떤 유한양행이라든지 그리고 뭐 대웅제약도 좀 눌렸을 때,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저는 여전히 매수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근당도, 9만원 이하가 오면은 좀 이렇게 매수 포인트, 또는 뭐 9만원대 초반도 매수 포인트, 지금 현재 매수 포인트도,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제약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전반적인 제약주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음 사이클은 이제 제약주가 불어닥칠 것이다. 제약주는 사실상 코스닥을 전체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세터, 강한 세터 중에 하나거든요. 거의 뭐, 한 1, 2등 정도, 과거에는 1등이었습니다. 제약주가 움직이면은 코스닥 지수는 그야말로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물론 그 전으로 또 오래 전으로 돌아가면 IT 버블도 있었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빼면은 제약주들이 거의 시세를 좀 주도를 했었다. 이제 그 제약주가 언제 올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뭐 10년 이런 말씀은 뭐 이렇게 드릴 수는 없고 한 5년까지도 안 하고 한 짧으면 1년 안쪽으로 제약주가 한번 튀길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보통 보면은 평균적인 데이터로 보면 한 2, 3년 정도만 기다린다면은 지금 제약주 중에서는 좀 잘만 사놓으면은 그래도 한 2배 정도의 수익률은 충분히 낼 수 있다. 이제 그보다 더 낼 수도 있는 그런 제약사들도 제 눈에는 좀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제가 언급했었던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종근당이라든지 따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제 말만 듣고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사시는 것보다는 내가 한번 이렇게 사업 보고서도 읽어보고 재무도 한번 이렇게 한번 보고 전반적으로 볼 수가 없다면은 그에 대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귀찮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저 얻어지는 경우는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그 인내심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인내심이 아니라 사실 극도의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분산 투자를 이렇게 해놔야 좀 우리가 분산 투자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해요. 분산 투자를 하면 수익도 편안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은 좀 내공이 그렇게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결국 경험치라든지 구력이라든지 어떤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얼마나 안다면 얼마나 알고 있고 과연 내가 그걸 다 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문제가 터졌을 경우 그게 어떠한 리스크가 작용을 될 것인가, 리스크는 그러면 어떻게 커질 것인가, 얼마만큼 커질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집중 투자하면은 굉장히 큰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빠르게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저는 분산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제 가족이라면 저는 무조건 분산 투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두 종목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진 않아요. 물론 그래요. 마음속으로는 3개에서 한 5개 정도 사가지고 밀어붙여야지 수익이 크게 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도 과거 실전 투자에서는 분산 투자를 했었습니다. 물론 몰빵 투자도 했었어요. 네. 그런 점을 한번 상기해 보시고 좀 현명한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바로 제약주입니다. 이렇게 언급했었던 종목들 말고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약주들을 면밀히 관찰해가지고 차트 무너지는 것들 있죠, 특히. 그리고 막 이렇게 너무 적자가 이렇게 심하고 부채가 많은 그런 회사, 파이프라인이 없고 이런 회사들은 좀 거르시고, 적자가 나더라도 이게 일시적으로 적자가 난 회사 중에, 골라보시면은 바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겠죠.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음식료주들도 사실 1, 2년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약주도 역시나 제약 바이오, 바이오도 이제 따라 붙을 거예요. 그쪽에 어떤 광풍이 불 수 있다. 충분히 부는 날은 올 것이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맞출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사이클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도움이 되시나요?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사고 능력을 기르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일타강사처럼 종목을 딱딱딱딱딱 찍어 드리는 것은 뭐 저희 VIP 회원분들에게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하지, 사실 VIP 회원분들도 전략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스스로 내가 좀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좀 앞으로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기술이 아니라 인문학입니다. 바로 철학입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반드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 종목으로 분명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끝까지 생각하시고 마음을 먹은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멋진 수익이 날 것이라고 저는 단언컨대 확신합니다. 물론 잡주는 제외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